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. 한 두세 발 가까이 쐈다는데 미사일을 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. 다음 화면을 볼게요. 최수영 평론가. 네. 오늘 두세 발 쐈고 동북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다. 그런데 이걸 마치 컴파스로 이제 이렇게 쭉 돌렸을 때 평가하면 이게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가 딱 9일 남았고 네. 이 경주 에이펙 사정권을 염두에 둔 도발이다.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. 그렇습니다. 경주 에이펙뿐만 아니라 좀 더 내려가면 해외 정상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김해공항이라는 데가 있어요. 김해공항까지도 커버가 되는 거리 350km입니다. 이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에이펙을 열흘가량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그 거리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탄도미사일을 쐈다. 이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시위용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약간 메시지가 담긴 것일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여기에 에이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, 시진핑 주석 다 오지 않습니까? 말하자면은 중국에게는 우리가 핵 보유국의 실질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미국에게는 당신들 이제 우리랑은 이제 더 이상 핵 군축 협상을 해야지 이제 핵을 우리가 다 포기하라는 협상은 비핵화는 우리한테 택도 없는 이야기야 라는 얘기를 트럼프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쏘므로써 대남 메시지를 확실하게 발신했다. 이쪽이 저는 대남 메시지뿐만 아니라 대중, 대미까지 포함한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점은 아마 북한 당국이 굉장히 정교하게 고민해서 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, 미국의 반응 이런 것들이 한번 주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보면 좀 더 밑에까지 제가 만약에 짐작컨대 여기 쭉 내려가면 이제 경주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김해공항도 있고 사드 기지 성주까지 뭐 표현하고 분석하자면 그 사정권을 다 둘러싼 에이펙을 코앞에 둔 북한의 도발이겠죠. 그 김진욱 대변인. 근데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. 최근에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뭔가 이 남북 관계 개선, 뭐 대북 확성기도 선제적으로 철거하고 여러 분야를 했는데 특히 이제 5달 만에 썼는데 그것도 에이펙 코앞이다. 이건 좀 우리 정부도 불쾌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또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번에 북한이 스스로 존재감을 내세우고 그리고 우리와 대화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하게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여전히 북한의 김정은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, 물론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을 전혀 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. 저희 정부에서 물론 상호주의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가면 저쪽도 이만큼은 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그 북한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한과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. 그리고 남한과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국가라는 부분을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,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대화의 테이블로 북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,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요, 우리 군도 우리의 전략 무기 체계를 하나 선보였습니다. 바로 저희가 거제 하나오션 기지인데 장영실 함입니다. 위용을 뽐내는 모습을 공개했어요. 그 독자 개발 3,600톤급에 그리고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을 표방했습니다. 이 장영실함이 오늘 공개가 됐고요. 최대 속력 30km, 37km. 기존의 도산 안창함보다 탐지와 타격 능력이 좋다. 그러면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장영실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10개가 늘어남으로써 이제 평양의 주석궁도 공격할 수 있다. 물론 거기에는 탄도는 안 들어가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잠수함에서 대지상 공격 능력을 엄청나게 향상시켰다. 일시에 대량으로 공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. 저게 이제 우리가 물론 실전 경험은 없습니다만 잠수함 탄도 미사일까지 실을 수 있다. 이 부분이 또 오늘 공교롭게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날
저희는 뭐 우리나라는 미리 계획됐지만 장형 실험까지 공개를 했고요. 그러니까 저렇게 미사일을 육지에서 쏘게 되면 사실 원점 파악이 쉽기 때문에 저희 원래 있던 삼축 체계에 의해서 저 부분을 대응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북한이 디젤이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타고 남해까지 내려와서 그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 저희가 속수무책이거든요. 거기에 대한 대응책일 뿐만 아니고 잠행 능력이 한 3주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가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에 주는 의미가 크죠. 저희는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이외에. 예.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개발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글쎄요. 예. 저렇게 영상을 보면은 어뢰와 기뢰, 유도탄까지 중무장했고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좀 자랑하고 뽐내왔던 도산 안창호함보다 꽤 높은 성능을 갖고 있고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을 얻겠다. SLBM 그러니까 그 잠수에서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얘기까지 나오면서 하나오션이 꽤 공을 들인 우리 거제도에서 진수식이었거든요. 오늘 경주 에이펙 사정권에서 도발을 두세 발을 쏜 북한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.